치료는요, 골프 안 치면 됩니다. 테니스 안 치면 됩니다. 집안일 안 하시면 됩니다. 냅두면 낫습니다. 자가 힐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저절로 힐링이 되는데, 자가 힐링을 하는데 촉진작용을 하는 게 뭐다? 폐충격파. 급성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뭐다? 주사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 의사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내 몸 따라만 가면 공이 맞는 건데, 팔에 힘을 너무 과하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엘보가 생겼다. 골프 레슨 끊어놓은 것도 있죠. 치고도 쉽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프 통증 1타 강사 조성윤 원장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팔꿈치가 여기고요. 여기 손이고, 붉게 보이는 부분은 주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로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PD님, 인대 다쳤을 때 인대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의사가 얘기하던가요? 다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좀 그렇죠. 인대가 늘어났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대는 절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인대는 늘어날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육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반복적으로 과한 힘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순간에 과한 힘이 한꺼번에 가해지던가 간에 근육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벗어나면 인대로 그 책임이 넘어갑니다. 로딩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인대는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상을 받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찢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찢어진다는 것이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제대로 찢어져서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손상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은 현미경으로 쳐다봐야지만 겨우 보이는 미세한 손상들. 골프 엘보다 하면 팔꿈치의 미세한 손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 엘보하고 테니스 엘보는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 한쪽은 팔꿈치 안쪽에 생기는 거고, 한쪽은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거지만, 골프 칠 때 안쪽에 생겼다가 바깥쪽에 생겼다 하기도 하고요. 테니스 칠 때도 안쪽에 생겼다가 바깥쪽에 생겼다 하기도 하고요. 마늘가 가다가도 생기고요. 몸매다가도 생기고요.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는요, 골프 안 치면 됩니다. 테니스 안 치면 됩니다. 집안일 안 하시면 됩니다. 냅두면 낫습니다. 우리 몸은 저절로 힐링이 되는데, 저절로 힐링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쓰는 양이 더 많으면 손상되는 속도가 그만큼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결국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보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선의 치료는 뭐냐? 안 생기게 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생겼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단 이 손상된 인대 주위로 급성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뭘 한다?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 맞으면 반짝 좋아집니다. 그래서 골프 치기 전날 내일 라운드 가야 되는데 주사 놔주세요, 이런 분들이 줄을 섭니다. 근데 제가 잘 안 놔줍니다. 왜냐하면 급성 염증이 생겨서 주사 맞고 확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막 가서 막 250m 치려고 또 뭐 열심히 쳐요. 그러면 더 찢어져서 옵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지금 주사를 놔드리지만 아껴 써야 됩니다. 안 쓰셔야 됩니다. 염증이 가라앉히는 상태에서 저절로 낫도록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엘보우한테 시간을 주세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스스로 치유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체외충격파입니다. 체외충격파라는 거는 심부에다가 초음파가 직접 들어가서 자극을 주는 건데, 그 자극을 주면 이 주위에 새로운 혈관들이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살을 돋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자가 힐링을 하는데 촉진작용을 하는 게 뭐다? 체외충격파. 급성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뭐다? 주사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냐? 자, 이거는 아무 의사나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조 원장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1타 강사가 아니고요. 이건 아무 의사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PD님 골프 치시죠? 네, 칩니다. 뒷땅 쳐서 엘보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자, 그러면요, 프로들이 디봇을 내죠. 디봇. 멋지게 디봇 쫙 내는 장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디봇을 앞땅이라고 부르거든요. 뒷땅을 치면 엘보가 오고 앞땅을 치면 엘보가 안 오나요? 안 오지 않나요? 공을 기준으로 뒷땅은 딱딱한 거고 앞땅은 부드러운가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꼭 뒷땅을 쳐서 엘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엘보가 오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엘보가 안 생기도록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어깨도, 오른쪽 어깨도, 오른쪽 팔꿈치도 과한 힘을 주게 됩니다.
뻗칠 때 힘을 꽉 주면서 치면 팔꿈치가 경직이 되면서 오른팔에도 엘보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왼팔에 생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스윙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엘보에 과한 경직이 생깁니다. 이렇게 꽉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태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다. 조금 더 힘을 주면 팔꿈치 근육에 과한 경직이 생기면서 손상을 줄 우려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땅을 치는 순간에 힘이 확실히 더 많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팔에 과한 힘을 주면서 팔꿈치에 힘이 모일 때 생기는 겁니다. TPI 이론에 따르면 여러 가지 스윙의 특징들이 모두 이 팔꿈치 통증하고 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캐스팅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오버 더 탑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것들의 다 특징은 뭐냐면 팔의 힘을 과하게 써서 그렇습니다. 골프의 원리는 내 몸에 움직이면서 가면은 내 몸 따라만 가면 공이 맞는 건데 팔의 힘을 너무 과하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팔은 적당히 내 몸에서 나오는 힘을 공에 전달할 정도로만 치면 되고 회전을 해야죠. 회전을 할 때 이 왼쪽 팔꿈치가 너무 과하게 극도로 펴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힘주고 적당히 펴지면 되는데 너무 구부려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과하게 펴려고 하는 동작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골프 엘보 환자들은 뒷땅을 쳐서라기보다는 팔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꽉! 꽉! 이런 동작 많이 하죠. 실제로 엘보가 잘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엘보가 생겼다. 골프 레슨 끊어놓은 것도 있죠. 치고도 쉽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딱이를 하세요. 똑딱이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결국 똑딱이 동작을 제대로 못해서 힘을 많이 주면서 엘보가 생기는 거거든요. 땅을 퉁퉁 치십시오. 뒷땅을 쳐서 엘보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백스윙 줄이고 퉁퉁 치십시오. 이런 동작이 뭐냐? 어프로치죠. 10m, 20m, 30m 연습을 하다 보면 골프에 대한 열정도 식지가 않고 엘보는 엘보대로 예방이 됩니다. 팔에 너무 힘 주지 않고 힘 빼면서 적당한 거리만 보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프를 치게 되면 엘보도 예방이 되고요. 골프도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는 제가 생각할 때 독특한 스포츠입니다. 내 본능을 거슬러야 되는 겁니다. 본능이 뭐냐면 내 본능은 공을 치고 싶은 본능인데 나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이 있는 길을 지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인격 수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엘보가 단 한 번이라도 왔다. 그러면 내 머릿속 목표 드라이버 비거리를 30% 줄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30%가 더 멀리 갈 겁니다.